자, 오늘은요, 이름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현대 물리학의 판도를 완전히 바꾼 한 수학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에미 뇌터라는 인물인데요.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 아인슈타인조차 그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다고 해요. 정말 시작부터 어마어마하죠. 이 말은요, 1935년에 뇌터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뉴욕타임스에 직접 쓴 추도사의 한 구절이에요. 여성에 대한 고등교육이 시작된 이래 배출된 가장 중요한 창조적 수학 천재. 와, 당시 세계 최고의 석학이 보낼 수 있는 뭐랄까 가장 극진한 찬사였던 거죠.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할 핵심입니다. 도대체 아인슈타인은 왜 그녀를 수학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여성이라고까지 불렀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그런데 말이죠. 그녀가 이렇게 현대 수학의 위대한 설계자가 되기까지 그 과정이 정말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사실 시대의 거대한 편견과 맞서 싸운 뭐랄까 하나의 투쟁기이기도 하거든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느터가 처음 대학에 들어갔을 때 말이죠. 학생이 거의 1000명이었는데 그중에 여학생은 딱 2명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정식 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냥 수업을 들어도 좋다고 교수님들한테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하는 청강생 신분이었던 거죠. 심지어 최우등으로 박사 학위까지 받았는데 그 후로 무려 7년 동안 월급 한 푼 없이 연구만 했습니다.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차별이죠? 당시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1915년에 당대 최고의 수학자였던 다비트 힐베르트와 펠릭스 클라인이 뇌터의 천재성을 딱 알아보고 세계 수학의 중심지였던 괴팅겐 대학으로 추빙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교수들이 정말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바로 이때 그녀를 초빙했던 힐베르트가 정말 화가 나서 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아니, 후보자의 성별이 교수 자격을 따지는데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여긴 대학이지 목욕탕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력 말고는 그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녀가 걸어왔던 길이 한눈에 보입니다. 최우등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 공식적으로 월급을 받기 시작하기까지 무려 16년이 걸렸어요. 16년. 이 기나긴 차별과 무시 속에서도 정말 대단한 건 수학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단 한순간도 식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장벽을 뚫고 그녀가 도대체 무엇을 이뤄냈을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그녀가 수학계에 일으킨 그야말로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바로 이것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그녀를 그토록 존경했던 거죠. 정말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녀가 최우등으로 상까지 받은 자기 박사 논문을 스스로 쓰레기, crap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논문이 못나서가 아니에요. 그녀는 그냥 답을 찾기 위해서 복잡한 계산만 주구장창하는 그런 낡은 수학 방식이 이제는 성에 안 찼던 겁니다. 어떻게 푸냐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질문, 왜 이게 성립하냐를 묻고 싶었던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녀가 일으킨 변화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왼쪽이 과거의 방식, 오른쪽이 뇌터의 방식이죠. 예전 수학이 이 문제 답이 뭐야? 하면서 계산에 매달렸다면 뇌터는 이게 왜 참이야? 하면서 문제의 근본적인 구조와 원리를 파고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숲 전체를 조망하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거죠. 이게 바로 그녀의 철학, 이른바 개념 수학의 핵심입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예시들을 보고 공통점이 이거네 하고 찾아내는 게 아니라요. 아예 처음부터 가장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에서 딱 출발해서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버리는 방식이었어요. 덕분에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훨씬 더 우아하고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그녀가 물리학에 남긴 가장 위대한 업적, 그리고 이걸로 아인슈타인의 골치 아픈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막 나왔을 때인데요. 거의 모든 게 완벽해 보였는데 딱 한 가지 아주 큰 문제에 부딪힙니다. 바로 물리학의 기본 중의 기본인 에너지 보존 법칙이 이론상 깨지는 것처럼 보이는 역설이었죠.
이걸 해결하려고 당대 최고의 석갑들이 머리를 싸맸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뇌터에게 SOS를 친 거죠. 뇌터의 정리는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우아하고 또 강력합니다. 핵심은 딱 이거예요. 먼저 어떤 시스템에 대칭성이 있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여기서 대칭성이라는 건 뭔가 조건을 바꿔도 시스템의 본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성질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물리법칙이 어제나 오늘이나 서울에서나 부산에서나 똑같이 적용되잖아요. 이게 바로 시간에 대한 대칭성, 공간에 대한 대칭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뇌터가 뭘 발견했냐면 바로 이런 대칭성이 하나 있으면 그 짝꿍처럼 보존되는 물리량이 반드시 하나 따라온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해낸 겁니다. 시간 대칭성이 있으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 따라오고요. 공간 대칭성이 있으면 운동량 보존 법칙이 따라오는 식이죠. 대칭성과 보존 법칙, 이 둘 사이에 숨겨진 필연적인 연결고리를 마침내 찾아낸 거예요. 이 인용문이 뇌터 정리의 위상을 아주 잘 보여주죠. 물리학자들은 이 정리를 거의 피타고라스의 정리만큼이나 근본적이고 중요하다고 평가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피타고라스 정리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녀는 이 정리 하나로 물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도구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학문적 성취가 정말 정점에 달했을 때 안타깝게도 시대의 비극이 그녀를 덮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남긴 위대한 유산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죠. 네, 학문적 명성이 최고조에 달했던 바로 그 순간에 그녀는 유대인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나치 정부에 의해 모든 걸 빼앗기고 결국 독일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연구했던 조국에서 말 그대로 쫓겨난 거죠. 하지만 그녀는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인용문이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그녀는 자기 공을 내세우는 법이 없었고 오히려 뇌터의 아이들이라고 불렸던 제자들을 키워내는데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그녀의 지식과 뜨거운 열정을 그렇게 제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간 거죠. 그녀가 남긴 유산은 오늘날 현대과학의 그야말로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체계화한 추상대수학은요, 지금 우리가 쓰는 암호 기술부터 컴퓨터 과학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의 뼈대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대수학 교과서에서 배우는 환이나 이데알 같은 어려운 개념들 있죠? 이게 다 그녀의 연구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물리학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죠. 뇌터의 정리는 여전히 우주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고요. 그러니까 그녀는 단순히 정리 몇 개를 증명한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언어 자체를 선물한 셈이에요. 결국 뇌터의 위대함은 복잡하고 어지러워 보이는 계산들 속에서 보편적이고 우아한 구조를 발견해내는 그 능력에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수많은 데이터와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바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현상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그녀의 추상적 사고방식 말입니다. 자,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